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17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에 관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요. 다음 날, 어제죠. 그 다음에 오늘 사무총장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민주당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재명은 건재하다. 뭐 이런 요지인데 정말 그럴까? 이제 이 다음부터는 팩트의 문제라기보다는 전망의 문제, 의지의 문제. 그러니까 민주당 과 이재명 대표의 의지, 그 다음에 전망은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부분과 이게 부합하느냐 아니면 의지는 대단한데 상황이 영 그게 아닌 이런 상황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분석적으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예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예상은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하는 예상은 과거 유사한 어떤 정치사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 해드릴 수 있겠다. 뭐 저희가 이런 거 뭐 여러 번 봤으니까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굳건하다 뭐 이렇게 나올 줄 다 예상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 예를 들어서 어제 오후에 광화문 광장에서 3차 집회 있었죠? 집회 마지막 연사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올라왔습니다.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재명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재명이 사실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죽는 길로 가는 거 아니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게 맞는 거고요. 왜냐면 이게 1심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25일 위증교사 재판은 이거보다 훨씬 더 중하다. 그게 일반적으로 한 90% 이상의 법조인들이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할 수 없는 경우가 늘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90% 이상은 중형이 나올 것이다. 저도 뭐 징역 한 1년 6개월, 집행유예 한 뭐 3년 뭐 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긴 하는데, 어쨌든 팔팔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아닌 것 같다. 아니 자기가 그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국민이 바뀌나요? 국가의 주인이 바뀌나요? 이런 것만 해도 벌써 이재명 대표가 지금 너무 우물 안에 빠져 있다. 전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등으로 바뀐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제 국민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 자리를 당당하게 되찾아야 되지 않느냐. 분연히 일어설 때다.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자 이랬는데, 민주당 주장이 어제 모인 인파가 뭐 30만 명이라는 보도도 있고 뭐 10만 명이라는 보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경찰 추산은 뭐 대략 2만 명 정도. 그러니까 아마 지지난주 11월 2일 첫 번째 모임, 그러니까 서울역에서부터 숭례문까지 모였던 아마 그 인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한 2만 정도 된다고 봐야죠. 저는 사실 조금 더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 11월 15일에 1심 선고에서 진짜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로서는 대단히 중형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지층이 분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나왔어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비행기 싹도 준다고 하고 버스 싹도 준다고 했는데, 근데 그 정도밖에 안 나왔다. 역시 벌써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리기 시작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오늘 조금 전입니다. 김윤덕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일요일에 기자간담회 잘 안 열죠? 근데 오늘 열었습니다. 왜 열었을까요? 뭔가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근데 말을 했는데 그 말에서는 적어도 위기라는 단어는 요만큼도 나오지 않았다. 기자들이 당연히 뭐 리더십 교체 뭐 이런 얘기를 묻지 않았겠습니까? 교체 가능성이 있다고 보냐 그랬더니 저희는 전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심 재판에 가면 진실과 사실, 법리적 판결이 제대로 될 거라고 믿고 있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싸우고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다.
당내 이견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당이 더 잘 되고 있다고 느낀다. 그래서 이제 이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의 판결 선고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지금껏 진행된 검찰의 악의적 수사와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판결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장동 변호사라는 박균택 의원, 재판부 판결에 발언을 오해하고 내용도 왜곡하는 측면이 있어서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오전 중에 이재명의 오판이라는 유튜브를 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오기까지 모든 이 법률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덧칠해서 돌파하려고 했던 것이 판단착오 아니냐. 검찰이 뭐 수사만 하면 늘 조작, 창작 뭐 이러더니 본인이 계속 지금 거짓말한 사실이 들통나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 창작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법률적 문제는 하여튼 법률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첫 번째가 돼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대응은 법률적 대응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부 다 정치적 대응으로 갔다. 그 바람에 중형이 선고됐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사무총장 얘기나 아니면 박균택 의원 변호사 얘기나 보면 또다시 정치적으로 이 판결을 더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또다시 돌파는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생각해 보시죠. 판사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판결을 했다. 이 판사가 물론 처음부터 이 재판을 한 사람은 아니고요. 강규태 판사가 뭐 한 1년 5, 6개월 하다가 올해 2월부터 지금 한성진 부장판사가 했거든요. 그런데 한성진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넘겨받으면요, 그 전 거를 다 리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거의 9개월간 재판을 했는데 이해하지 못했다. 판사 모욕죄가 하나 추가돼야 될 판입니다. 이해하지 못했다니요. 그 판결문 저도 뭐 키워드로 정리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완벽하게 이해했죠. 판결문을 보면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부분, 그 다음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부분, 안 쳤다고 했던 부분 하나하나,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형성되느냐,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부분, 토시 하나까지도 정확하게 판결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판사는 민주당이 그토록 칭송에 맞지 않았던 우리법연구의 소속입니다. 뭐 이해하지 못했다고요, 판사가? 글쎄, 그 판사가 뭐라고 생각할지. 그럼 이제 앞으로 서울 고등법원 판사도 또 이해하지 못하고 2심 판결을 할까요? 아무리 본인들이 논평을 한다고 해도 판사 보고 당신이 잘못했다, 당신이 뭘 내용을 왜곡했다, 이해 안 되는 반응이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재명 체제 속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최고위원들이 뭐 다 이재명 대표의 뜻에 따라서 뭐 순위가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김민석 등등, 이현주까지. 그 다음에 사무총장은 이재명이 임명한 사무총장입니다. 이재명 체제죠. 박균택 의원, 이재명이 공천 준 사람입니다. 이재명 체제죠. 이재명 체제가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는 거를 이재명 체제 내의 사람한테 물어보나 마나죠. 준비된 답변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장 기자들은 저희야 현장 기자를 참 엄청나게 오래 했으니까 현장 기자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재명 체제의 사람들한테 이재명 체제가 흔들리냐 리더십 교체가 되느냐고 물어보면 100번이면 100번이고 내일 교체될지언정 오늘은 흔들림 없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정치라는 게 말을 위주로 이제 기사를 쓰다 보니까 뭐 그 말을 따라가지 않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해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재명 체제 사람한테 이재명 체제 흔들리느냐 물어보면 안 흔들린다고 하죠.
그럼 지금부터는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이재명 체제가 아닌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김동연 지사. 물론 김동연 지사 지금 신중하게 입조심할 겁니다. 근데 실제 그 내부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뭐 독일에서 원래 12월 초에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뭐 3개월 늦췄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왜 3개월 늦췄을까요? 2심을 생각한 거 아니냐. 지금 1심으로 이재명 리더십은 죽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 말대로 이재명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지만 않을 뿐이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재명 체제의 힘은 빠지게 돼 있다. 그걸 제가 균열이라는 표현으로 썼죠. 리더십 균열.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지금 이재명 체제 속에서 그 수혜를 입은 사람들 빼놓고는 다 돌아서면 이거 어쩌지? 플랜 B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럼 현장 기자들은 거기에 가서 취재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포스트 이재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왜? 그게 앞으로 이재명의 리더십을 대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러나 당장 대체는 안 되죠. 지금 이 당은 이재명 당입니다. 그러나 기자들의 취재해서 일반 뭐 중도층이나 아니면 민주당 핵심 지지층 말고 좀 언저리에 있는 지지층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전할 때는 민주당의 상황을 균형 있게 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재명 체제의 사람들한테 주로 취재해서 이재명 체제의 목소리만 민주당 지지층에 전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 더 중요한 거는 이재명 체제 아닌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주류로 올라올 가능성이 꽤 높아졌다. 물론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런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당장 죽지 않죠. 그러나 점점 힘이 빠진다 하는 거고요. 어제 이재명 대표의 목청이 한껏 높아졌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사무총장의 목소리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까지 열어서 뭐 이런저런 자신감을 보인 거는 뒤집어 보면 이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이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이재명 체제 이제는 이재명 체제가 아니고 민주당 내의 반명 체제 이 사람들의 꿈틀거림이 시작될 것이다. 기자들 취재도 이제 이재명 체제와 이재명 반체제를 같이 취재를 해서 알려야 우리가 정확하게 민주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은 이런 부분은요, 국민의힘에는 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가장 쉬운 상대가 이재명 가능성이 높죠. 이재명이 만약에 2027년 대선에 못 나온다고 생각해 보시죠. 국민의힘이 어려운 상대를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앞으로 뭐 수도 없이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드려야 될 텐데, 이 죽지 않는다는 이재명 체제. 그러면 언제 진짜 결정적 위기를 맞을 것인가? 2심이죠. 2심. 아마 내년 상반기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 만약에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의 선고가 나왔다. 그럼 3심은 법률심이거든요.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대안이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대안 누군가? 김동연, 김경수, 김부겸. 뭐 아무래도 세 사람이겠죠? 뭐 지도자라는 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